안녕하세요. 헬로 인터랙티브 디벨로퍼 발표 세션을 맡은 이우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인트로는 제가 직접 3GS로 작업했던 모델과 영상을 활용해서 만든 인트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와 같이 인터랙티브한 작품을 만드는 방법과 이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예술대학교에서 연극 미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코딩으로 미디어 아트를 제작하는 수업을 들으면서 개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요. 주로 사용하는 스킬은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3GS, 웹GL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네이버 웹툰에서 인터랙티브한 기술들을 연구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GS 심화 강의를 제작하면서 교육자로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리액트나 뷰와 같은 SPA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웹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피그마나 포토샵과 같은 다양한 그래픽을 처리하는 에디터를 개발할 수도 있죠. 특히 요즘엔 생성 AI 기술이 워낙 핫하다 보니 AI를 접목할 수 있는 에디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D3와 같은 차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분야로 빠지거나 솔리드로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D앱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정말 많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제가 언급한 도메인 말고도 가지각색의 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인터랙티브 디벨로퍼라는 분야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어요. 사실 인터랙티브 디벨로퍼라는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보통 창의적이고 화려한 사이트를 만드는 개발자를 크리에이티브 디벨로퍼 혹은 테크니컬 아티스트라고 많이 불러요. 그 중에서 테크니컬 아티스트, 줄여서 TA는 보통 게임의 배경이나 스킬 효과를 발동시켰을 때 나타나는 물이나 불, 바람과 같이 이펙트를 그래픽적으로 구현하는 개발자를 의미합니다. 이분은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프랑스의 브루노 사이먼이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벨로퍼로 3GS 전이라는 유명한 교육 강의를 만들었어요. 웹 어워즈에서 많은 상을 타시기도 했죠. 3GS에 대해선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인터랙티브 디벨로퍼의 명칭은 사실 구글에서 시니어 UX 개발자로 일하고 계시는 김종민 님에 의해 널리 퍼진 용어예요. 유명한 유튜버시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김종민 님의 포트폴리오는 한 번쯤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아마 국내 개발자분들은 이 명칭에 그나마 좀 더 친숙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구글에는 크리에이티브 랩이라는 기술과 예술을 조합해서 재미있는 아트워크를 선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인터넷 어딘가에 올리고 그 작품이 참신하고 멋지다면 구글이 발견해서 연락을 줍니다. 이렇게 선정된 작품이 올라오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렇듯이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따라 화면이 바뀌는 재밌는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죠. 자바스크립트를 막 배운 주니어 개발자였을 때는 이런 사이트를 보면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참 하곤 했었어요. 아무리 알고리즘을 떠올려 보고 CSS로 처리를 해보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후에 캔버스를 배웠을 때는 사각형, 동그라미, 삼각형 이런 도형들로만 대부분의 예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그림은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멋진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 욕심에 리서치도 많이 해보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각각의 작업물에는 알만한 툴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한때 반지하 게임즈라는 인디게임 개발사에서 유니트로 게임 개발도 해보고요. 컴퓨터 그래픽스를 공부하면서 웹에서도 웹GL이라는 기술을 통해 화려한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는 걸 알게 됐죠. 앞서 보여드린 사이트들을 작업하기 위해선 2차원 또는 3차원의 그래픽을 웹에서 처리해주는 웹GL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3GS도 웹GL을 잘 랩핑해서 만든 라이브러리예요. 그리고 웹GL은 캔버스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죠. 해외에는 혁신적으로 디자인된 웹사이트에 상을 주는 기관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어워즈가 있습니다. 어워즈에서 수상한 작품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쿠보타 피처 쿠브라는 이름으로 도쿄에 있는 웹 프로덕션 회사인 마운트에서 개발했어요. 큐브를 중심으로 단순한 형태의 로우 폴리 모델이 보여지면서
2.5D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멋있지 않나요? 이런 작품들은 거진 다 3GS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3GS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멋진 사이트들은 웬만하면 다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3GS는 웹GL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먼저 기반 지식부터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GL이 정확히 뭔가요? 웹GL은 웹에서 그래픽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디스플레이에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픽 연산 비용이 많이 필요한 화려하고 인터랙션이 있는 그래픽을 처리할 때 주로 사용하죠. 웹GL은 오픈GL ES의 API를 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어요. 여기서 오픈GL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GL은 컴퓨터상에서 2차원 또는 3차원의 그래픽을 처리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오픈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라는 뜻으로 1992년도에 실리콘 그래픽스사에서 제작을 했어요. 윈도우에서 한 번쯤 다이렉트 S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픽과 사용자 입력, 음향 컨트롤러까지 제어하는 다이렉트 S와는 달리 오픈GL은 순전히 그래픽만 처리합니다. 현재는 크로노스라는 비영리 그룹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애플, 엔비디아, 구글과 같은 공인된 개발자들이 모여서 그래픽스 표준 API를 개발하고 관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정확히는 오픈GL은 아닙니다. 오픈GL 라이브러리에서 범용적으로 쓰이는 몇 가지 API를 묶은 오픈GL ES, 즉 오픈GL 인베디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오픈GL이 가장 큰 범주이고 그 안에 오픈GL ES가 있고 오픈GL ES와 통신하는 웹GL이 있는 것이죠. 오픈GL ES는 웹이나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iOS는 오픈GL 대신에 메탈이라는 그래픽스 API를 주로 사용하고 안드로이드는 벌칸이라는 그래픽스 API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웹에서는 아직도 오픈GL ES를 랩핑한 웹GL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웹 GPU라는 최신 그래픽스 API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아직은 브라우저 호환성이 부족하고 웹GL처럼 작품을 만들기 위한 레퍼런스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픽을 처리하는 기술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는 오늘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필요한 웹GL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웹GL은 표준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술이에요. 또한 웹GL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GPU를 통해 렌더링 계산을 하기 때문에 CPU에 의해 렌더링 계산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코드보다 훨씬 더 빠른 그래픽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화면이 바뀌고 화려하면서 인터랙션이 많은 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선 웹GL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웹GL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가볍게 알아볼게요. 이 과정을 전부 외운다기보단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해가는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외우고 있지는 않고 원리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원리라는 건 중요하니까요. 웹GL의 작업 과정입니다. 네, 버전 1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먼저 HTML에서 캔버스 태그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캔버스를 쿼리 셀렉터로 가져오고 HTML5의 캔버스 API에서 웹GL 컨텍스트를 가져와 작업을 하면 됩니다. 캔버스가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해가지고 웹GL을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웹GL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와, 여기서 끝일까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 함수를 작성해야겠죠? 정점 쉐이더와 색상 쉐이더 코드를 작성해 웹GL 컨텍스트로 전달하면 됩니다. 코드를 잠깐 보시면은 create 쉐이더 함수를 이용해 쉐이더를 생성하고 compile 쉐이더라는 함수가 있죠. 컴파일이라는 함수도 호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쉐이더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그래픽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외계어인가 싶기도 하죠. 네, 몇 분 정도는 다음 세션 언제 시작하지? 라는 표정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쉐이더가 뭔가요? 쉐이더는 색의 농도, 색조, 명암 효과를 준다는 뜻의 단어 쉐이드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그래픽 하드웨어의
렌더링 데이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함수인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쉐이더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함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런 거 만드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쉐이더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딱 두 가지만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정점 쉐이더, 버텍스 쉐이더라는 클립 공간의 좌표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보실게요. 정점 3개의 좌표를 지정해주면 이 정점을 기반으로 클립 공간에서의 좌표를 생성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점 쉐이더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 좌표에 따라 삼각형 모양의 영역이 계산되고 레스터화를 거치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도형이든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점이 많이 모이면 선이 되고 그 선이 많이 모이면 변이 됩니다. 그렇다면 쉐이더 코드는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까요? 지금은 단순히 쉐이더 코드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실제 쉐이더 함수로 작성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먼저 정점 쉐이더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가볍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도형이 어디에 위치할 건지 좌표값, 다시 말해 정점 데이터를 선언해 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1과 +1을 총 12개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SY 좌표를 넘겨줄 거기 때문에 2개의 단위로 정점 데이터를 끊고 이에 따라 총 6개의 SY 좌표값을 넘겨줘서 꼭지점 3개의 삼각형 2개가 합쳐진 사각형을 만듭니다. 위 코드는 좀 전에 설명드린 정보를 웹GL에게 전달하는 코드인데요. 이 모든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는구나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정점 쉐이더 코드를 보실게요.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정점 쉐이더 코드입니다. 생긴 게 조금 익숙하지 않죠? 쉐이더 함수를 작성할 때 쓰는 언어는 JS는 아닙니다. C 언어와 유사한 GLSL이라는 언어예요. 오픈 그래픽스 쉐이딩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JS를 하신다면, 자바스크립트 하신다면 사실 익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까 선언한 -1에서 1까지의 정점 데이터가 포지션이라는 변수에 할당되어 있어요. G의 포지션이라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전역 변수에 이 정점 데이터를 할당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함수를 화살표가 가리키는 파라미터 안에 문자열로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보이시는 사각형의 영역과 같은 프래그먼트 영역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색상을 입혀봐야겠죠? 쉐이더 함수의 두 번째인 색상을 입힐 때 사용하는 함수 색상 쉐이더입니다. 색상 쉐이더는 프래그먼트 쉐이더라고 불리고요. 영역 안에 있는 각 픽셀의 색상을 지정해주는 함수입니다.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선 그림처럼 먼저 레스터화된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 안에 있는 픽셀에 색깔이 입혀지는데 이게 색상 쉐이더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으론 기존에 적용된 픽셀의 색상과 새로 계산되는 픽셀의 색상을 합치는 블렌딩 과정을 거칩니다. 블렌딩이 완료된 최종 색상은 프레임 버퍼에 저장되어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죠. 이 단계에서는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다시 말해 공간을 만들어주고 색상을 입히면 예술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색상 쉐이더 코드도 직접 작성을 해볼게요. 왼쪽에는 아까 생성했던 정점 영역이 있고요. 오른쪽 위를 보시면 정점 쉐이더 코드와 비슷한 색상 쉐이더 코드가 있습니다. 색상 쉐이더에선 GL 프레 컬러라는 전역 변수에 색상 데이터를 넘겨주면 색상을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1.0, 1.0, 0.0, 1.0이 할당되어 있죠. 이 값은 RGB A 값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레드, 두 번째가 그린, 세 번째가 블루, 네 번째가 알파 값인데 레드와 그린 값이 1로 되어 있어요. 보통 RGB는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색상 쉐이더는 0에서 255 사이가 아니고 이 값을 255로 나눈 0에서 1 사이의 색상을 기준으로 받아요. 이렇게 작성한 색상 쉐이더 코드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쉐이더 소스의 문자열로 넘겨주면 되면 색상에 적용됩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색상의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레드와 그린을 합친 옐로우가 화면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인트로 때 보여드렸던 초록색의 별빛 지구도 이와 같은 쉐이더 코드를 활용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을 간략화해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지구의 텍스처를 가져와 색상 쉐이더에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색상 쉐이더에서 얼스 텍스처, 지구 텍스처를 매핑하는 과정이고요. 다음으로 현재 지구 텍스처를 보시면 육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맵의 RGB 값에 1을 빼줌으로써 반전을 시켜줄 거예요. 색상이 0에서 1 사이로 표현되니까 1을 빼주면 육지 영역이 지금은 검은색인데 육지 영역이 하얗게 되고 바다 영역이 다시 또 이제 검은색으로 반전이 되겠죠. 다음으로 그린 컬러라는 초록색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마지막으로 GA 프레 컬러에 RGB 값은 그린 컬러를 주고 투명도인 알파에는 랜드에서 육지를 하얗게 반전시켜서 1이 된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육지는 하얀색이니까 그린 컬러가 다 반영이 될 거고 바다는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투명도가 0이 되어서 안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육지가 초록색으로 보여지고 바다가 까맣게 보이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몇 가지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재밌는 결과물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웹GL로 아트워크를 만들 때에는 정점 쉐이더와 색상 쉐이더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쉐이더를 연결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담아 캔버스가 브라우저에 넘기고 브라우저의 렌더링 파이프라인 따라 그려주면 멋있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캔버스 API로 웹GL 컨텍스트를 가져오고 쉐이더 코드를 작성해 웹GL 컨텍스트로 전달하면 GPU 프로세스에서 웹GL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따라 각 픽셀이 계산되고 계산된 픽셀 값이 저희가 보는 캔버스에 렌더링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이 작업을 이제 조금 쉽게 해볼게요. 이런 과정을 한 땀 한 땀 코드로 짜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이에요. 저희는 아티스트로서 창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잘 굴러가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바퀴를 만들지 않고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웹GL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볼까요? 웹GL 라이브러리의 대표적인 걸 보시자면 PCJS, 3JS, 바빌론.js 등이 있습니다. 구글에 계신 종미님께서는 주로 PCJS라는 2D 웹GL 라이브러리로 아트워크를 만드시더라고요. 3JS와 바빌론.js는 3D 웹GL 라이브러리여서 앞에 있는 PCJS와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PCJS든 3JS든 웹GL 라이브러리는 사용 방법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하나만 익혀두면 다른 걸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3JS이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살펴볼게요. 3JS는 웹 브라우저에서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참고로 물체를 만들 때 Z좌표를 0으로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2D 환경을 만들 수도 있죠. 웹GL에서 자주 쓰이는 함수를 랩핑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고 레퍼런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되도록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하시는 분들께 일반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사이트는 아켈라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벨로퍼의 3JS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만든 사이트인데요. 스크롤 효과와 마우스 위치에 따른 인터랙션이 사이트에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제 사진을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게 맞고요. 죄송합니다. 3JS로 개발하는 과정은 영화를 촬영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선 카메라와 무대, 그리고 무대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가 필요하죠. 3JS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3JS에서 제공하는 카메라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담고 싶은 씬, 장면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 넣고 싶은 물체 인스턴스를 생성해요. 이제 카메라, 씬, 물체가 모두 만들어졌으니 렌더를 돌리면 됩니다. 렌더러를 생성해서 렌더 함수에 카메라, 씬을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최종적으로 렌더링이 되는 것이죠. 결과물을 보실까요? 엄청난 결과물이 나왔네요. 사실 이런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선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물체를 좀 더 기깔나게 만드는 노력이 말이죠. 물체는 지오메트리라는 영역과 머터리얼이라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 사각형 형태가 바로 지오메트리이고요. 사각형 표면에 입혀지는 텍스처와 색상이 바로 머터리얼입니다. 3JS에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다양한 지오메트리와 머터리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오메트리에는 판, 구, 박스, 실린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죠. 다시 코드로 돌아와 볼까요? 파란색 네모를 주목해 주세요. 플레인 지오메트리로 판 모양의 영역을 만들어 줬어요. 여기에 베이저 머터리얼의 색상으로 그린 값을 넘겨주면 초록색 판이 만들어지죠. 플레인 지오메트리는 정점 버티시즈 값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베이직 머터리얼은 표면을 매핑하는 서페이스 매핑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접 쉐이더 코드를 삽입해서 머터리얼 재질을 바꿔주는 코드를 작성한다면 3JS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을 벗어나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물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을 보실까요? 베이직 머터리얼이 쉐이더 머터리얼로 바뀌었습니다. 3JS에는 쉐이더 머터리얼이라는 정점 쉐이더와 색상 쉐이더를 바를 수 있는 인스턴스가 있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지구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쉐이더 코드들을 3JS의 쉐이더 머터리얼에 넘겨준다면 보시는 것처럼 지구 텍스처가 적용된 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색상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구름이 되거나 빛이 되거나 아름다움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카메라 무빙을 어떻게 할지, 물체는 어떤 형태로 만들지,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물건의 위치를 바꿔줄지 등을 조작하면 인터랙티브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3JS를 활용해 예전에 만들었던 아트워크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택 온 타이탄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시나요? 미지의 거인을 소재로 한 판타지 애니인데요. 갑자기 거인이 나타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잔혹하게 파괴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심장을 바쳐라. 이 애니의 아주 유명한 대사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닝과 엔딩 곡이 굉장히 웅장하거나 숭고하거나 슬픈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저는 그 OST 중에서 4기의 엔딩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4기 엔딩곡을 들어보면 뼈는 어차피 모래가 되어 사라질 텐데 라는 가사가 나오는 파트에서 빛이 나는 나무가 솟아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하나의 나무에서 태어나 움직이는 생명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영감을 바탕으로 아트워크를 작업하기 시작했죠. 사이트를 보실게요. 먼저 3D로 모델링된 나무를 가져왔어요. 네, 큰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가지들이 투박하게 형상화되어 있죠. 나무를 중심으로 태어나는 생명체를 작은 원자처럼 표현하기 위해 이 나무의 좌표값에 따라 파티클을 적용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마우스 인터랙션으로 색상을 바꿔주면서 좀 더 다양한 형태를 표현해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엔딩곡에 맞춰 이 나무 원자들이 움직이는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시켰어요. 원자나무라는 작품인데요. 예술적인 관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알아야 되는 지식이 많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아이디어와 창작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앞서 보여드렸던 브루노 사이먼의 3GS 전이라는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영어가 조금 어렵더라도 문서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로 돌려가면서 보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더 북 오브 쉐이도스라는 사이트에선 쉐이더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웹주의 펀더멘털즈에선 웹주의 기초 가이드를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3GS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만약에 좀 더 관심이 생기신다면 쉐이더 토이라는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쉐이더 코드와 작품들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더현대에서 프랑스 화가인 라울 디피의 전시를 봤는데요. 디피가 생전에 남긴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고 그리면서 꿈을 그린다 라는 말이었어요.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도 재밌게 코딩을 하고 인터랙티브한 아트워크를 만들며 여러분들만의 꿈을 그릴 수 있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훈이었습니다.